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만남의 광장 만들기 전에 저희가 그 전에 한번 유튜브 할 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 흔히 갓소부시라고 그러죠. 가다랑어포. 요게 사실은 거의 수입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안 나오죠. 지금 제가 고민 중인 게 우동집들이나 모밀집들이 국내에서 나오는 재료만으로 저 국물을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연구 중인데 조만간 아마 이걸 대신할 연구가 성공하면 방송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이 8번째 테스트입니다. 8번째. 잘 말랐고요. 냄새 좋고 향기 좋고 좋아. 왠지 기분이 좋아. 될 것 같아. 맛은 다르네. 오, 좋다. 딱 보시면 아시죠? 훈연 멸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훈연한 거예요. 이마트에서 사온 게 아니라 훈연한 건데 제가 이마트 거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맛 똑같이 날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집에서 손쉽게 흔히 이제 우동이라고도 그러고 가락국수라고도 그러는데 해 드실 수 있는 거 이거 아니고 그냥 일반 국수에서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필요한 재료는 당연히 훈연 멸치 있어야죠.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차피 그전에도 멸치 훈연하는 거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이제 별로 많이 안 쓰시니까 이걸 저도 개발해 본 건데 이게 어쩔 수 없이 1인분씩을 못 내요. 1인분은 너무 조금해요. 국수 국물 조금 1인분 내봐요. 어떻게 이걸 만들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건 오늘은 4인분 기준으로 할 거니까 만약에 혹시 이거보다 더 하시면 냉장고에 냉동실에 얼려놓고 쓰시면 돼요. 이거 여차하면 뭐 국수 말아 드실 때도 좋고 어묵탕 있죠. 오뎅 끓일 때 그냥 넣으셔서 해도 되고 국 끓일 때 넣으셔도 괜찮아요. 해보시면 맛있어요. 근데 약간 훈연향이 나서 독특하십니다. 일단은 국물 낼 때 필요한 게 파, 양파, 무인데 파는 이렇게 좋은 거 아니어도 돼요. 파는 진짜 대충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양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보다 좀 적어도 돼요. 왜냐면 훈연 멸치 자체가 훈연하면서 비린맛도 많이 날리고 훈연의 독특한 고소한 향이 나기 때문에 이 냄새 나는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걸 넣는 이유는 좀 시원하고 좀 더 맛있는 맛이 나라고 하는 거니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파도 마찬가지. 이건 껍질째 있는데 껍질 닦아 쓰시면 더 나아요. 고기 삶거나 아니면 국물 낼 때 양파를 넣으시면은 확실히 잡내 잘 잡아주는데 껍질까지 넣는 게 훨씬 잘 잡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껍질 까놓은 것밖에 없으면 그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양도 이거 반만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일부러 알려드리는데 이게 이제 많이 잡는데 이렇게 무 많이 넣지 마세요. 반만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반만 넣을게요. 잘라가지고 간장, 맛술, 국간장 없으시면 그냥 진간장만 쓰셔도 돼요. 설탕. 이거 설탕은 제가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동은 약간 가락국수나 어묵국물에 약간 달짝지근한 맛 나는데 그게 양파 맛이 아니에요. 약간 설탕도 들어가요. 단맛을 내는 건 맛술하고 설탕, 양파 요 삼총사가 단맛을 냅니다.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일단은 한번 넣어보시고 다음에 안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마 이렇게 많이 안 넣으셔도 한 두 장만 넣어도 돼요. 근데 다시마가 감칠맛을 낸다는 거. 소금은 이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간할 거. 그 다음에 요쪽 건 없어도 돼요. 그냥 이거 국물 내서 말아 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좀 폼나게 먹으려면 불린 미역, 유부, 고명으로 파 이건 좀 있어야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모양이 있는 어묵들, 맛살, 쑥갓. 그 다음에 면은 뭐 이런 거 시중에서 파는 그냥 우동면이나 사리면 아니면 일반 소면, 칼국수면 다 돼요. 면은 어떤 면이든 다 되니까 삶아서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에 후춧가루 톡톡. 이건 식성에 따라. 저는 매운 고추도 올려 먹기도 하고 고춧가루도 넣어 먹고 거기다 단무지도 넣어 먹는데 그건 식성껏. 해볼까요? 자, 멸치를 다듬어야 되는데 보시면 한 컵이에요. 자, 이거 보면은 대가리까지 붙어있죠? 대가리 띄면 좀 개운한 맛 나고 대가리 넣으면 진한 맛은 나지만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요. 여유가 있으시면 대가리 버리세요. 여유가 없으면 그냥 같이 이렇게 뒤를 따고 앞을 따서 보면 내장에 까만 거 있거든요. 여기에 쌉싸름한 맛 나는 거니까 요건 버리셔야 돼요. 만약에 쌉싸름한 맛 좋아하시면 그냥 통째로 넣고 하시면 돼요. 대신 써요.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훈연멸치 없고 멸치 갖고 국수 끓이실 때 이것만 참고하시면 똑같아요. 예. 멸치 잘 굵은 거 고르셔서 안에 있는 내장만 딱 빼내면,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냄비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만약에 훈연멸치 없어서 그냥 멸치 국물 끓여서 국수라도 끓여 먹겠다고 생각하시면 요까지 해서 그냥 넣으셔서 불을 켜세요. 아주 약한 불에다가 살살 볶으세요. 이거 요령이에요. 이렇게 볶아버리면 멸치 비린내 많이 날라가요. 센 불에 하면 타요. 약한 불에 해놓고 이렇게 언제까지냐면 이렇게 냄새에 맡는데 비린 맛이 처음에 올라와요. 그러다 나중에 비린 맛보다는 아 이거 하나 건져서 고추장 찍어서 수장 먹고 싶다 이럴 때 그러면 다 날라간 거예요. 근데 이건 훈연멸치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돼. 자 여기에다가 뭐 넣냐면 물을 붓는데 얼마냐면 2리터 500. 근데 2리터 500을 어떻게 알아? 그렇죠? 2리터 500을 대략으로 알려드리면 일반 여러분들 종이컵이 180 정도 나와요. 그럼 계산기로 계산해보세요. 2리터 500을 180ml로 나누면 계산하기 귀찮으면 해보면 알지. 하나 둘 셋 대략 14컵 정도 나와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러분 장비 사세요. 웬만하면. 아 이게 뭐하는 짓이요. 하나, 열셋. 글쎄 내 말이 맞았죠? 14. 이거로 한 컵 멸치 넣고 이거로 14컵에서 15컵 사이. 오케이? 오케이. 대충 파. 그때 이럴 때 한번 이제 이렇게 괜히 한번 파 딱 이러면 요리사 같잖아요. 그렇지 한번 툭 따서. 그다음에 양파. 양파 없으면 반만 넣어도 돼요. 아까우니까 반만. 많이 안 넣어도 된다는 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무도 어떤 분들 보니까 너무 많이 넣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넣을 거 없어요. 이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물을 건져서 드실 거면 이걸 왜 건져 먹지 그런데? 존중합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건져 드시려면 좀 얇게 썰어갖고 그냥 그때그때 건져 드시면 되고요. 무 통째로 이렇게. 다시마도 마찬가지로 다시마 지금 넣어도 되는데 요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다 끓어서 마지막에 불 끄고 거의 한 80도? 80도인가 뭐 아마 100도 끓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넣어서 우려내야지 다시마에서 제일 많은 양의 감칠맛이 나온대요.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그래서 집어넣어요. 예. 많이 넣으면 되잖아 대신 똑똑한 사람이.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보방이에요. 초보방. 우린 초보방이니까 저희의 수준은 굉장히 낮은 거. 근데 막상 만들어내면 굉장히 맛있지 우리는. 깜짝 놀라요. 자 지금 끓으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끓어오르고 나서 얼마? 40분에서 1시간. 자 순식간에 끓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증거가 나오죠. 자 물을 이렇게 큰 걸 넣었어요. 우리 쫄따구들이 한 건데 이거 양파도 반을 통으로 넣었어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 양이 왜 중요하냐면 간장이랑 맛술이랑 설탕이랑 만나야 되잖아요. 지금 생각보다 많이 줄었다 그러면 물을 더 타시면 되고 너무 많다 그러면 나중에 소금 좀 더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양이 좀 더 많으면 국물 맛이 그렇게 조금 약간 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끓이든 상관없어요. 세게 끓이든 뭐 하든 나중에 물로 타서 섞어 놓으면 돼. 어차피 국물은 똑같으니까. 양을 보시면 쭉쭉쭉 해서 결국 우려낸 양이 얼만큼 되냐면 리터로 볼게요. 이건 식었으니까 여기다 놔도 돼요. 원래대로 하면 여기에 얼마 나와야 되냐면 요만큼 나와야 돼요. 요만큼.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직원들이 끓여놓고 놔뒀으니까 이게 날라갔겠지. 오늘 건조해요. 한국은 춥고 건조합니다 오늘. 이러면 어떡하라고요? 물 섞으면 돼요. 전혀. 여기다 이렇게? 아깝잖아요. 여기다가 다시. 그냥 맹물 붓지 마시고 한 번 더 우린 물. 이것도 육수니까. 계속 휘저어서 국물을 좀 짜내요. 양파도 좀 주물르고 막 그래서 꽉꽉꽉. 이런 국물 뿌여줘요. 우리가 제일 잘 가르쳐 주잖아. 급하게 육수 만드는 거 제일 잘 가르쳐 주죠. 우리 특기잖아요. 육수 만드는 거. 육수. 보세요 얼마나 뿌옇게 되나. 금방 나오지 육수. 뿌옇죠. 뿌연 국물 나오잖아요. 보여드려요? 금방 우린 것 같지 않죠? 같이 한참 우린 것 같죠? 1250. 넘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1250이 과연 얼마인지 다시 봐야 되겠죠. 자, 종이컵으로 몇 컵이 나오면 되냐면 하나. 7컵 반. 7에서 8컵 사이 나오면 돼요. 끓여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1시간이라고 하는데 한 40분만 끓여도 한 30분만 끓여도 괜찮아요. 저거 해보는 게 중요해요. 해보면 깜짝 놀래요. 우동 국물을 만들어야죠. 가락국수 국물을. 자 여기에다가 간장, 맛술, 국간장, 설탕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리고 간은 나중에 소금으로 입에 맞추시면 되고. 자, 간장, 국간장 넣으시고. 맛술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맛술 잘못하면 그 먹어보시고 잘 쓰셔야 돼요. 이거 요새 나오는 맛술 중에 굉장히 새콤한 맛술도 있는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미향이나 미림 쓰시면 돼요. 자, 맛술만큼 설탕 넣기 전에 간을 먼저 보시자고요. 색깔이 벌써 우동 국물 색깔 나오죠? 이거 맛있다. 설탕 안 넣어도 되겠어요, 진짜로. 그래도 설탕 넣고. 설탕 안 넣어도 돼요. 내가 먹어보니까. 근데 내가 왜 넣었지 그런데? 소금은 조금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간 보고 하세요. 소금 이만큼. 지금 이 순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따라하는데 이거 딱 마시는 순간 떨려요.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생각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미리 얘기하지만 이거 먹고 자신감 얻었다고 국수집 차리면 바보예요. 차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는 물을 넣고 면 삶을 준비. 금방 다 되니까.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같이 넣어 먹을 사리를 준비 딱 여기에서 해줄 거고, 여기다 올라갈 고명용 파 싹. 그다음에 요런 거 흔히 매화 어묵이라고 그러는데 안에 매화 모양이 쓰는데 이거 손님 올 때나 쓰는 거고, 이거 맛은 그냥 그래. 비싸기는 하고. 맛살도 사선으로 유부 채 썰어 주세요. 그 다음에 불린 미역 준비하시고 쑥갓 준비하고 됐어요. 다 끝났어. 준비. 이거는 끓어오르면 끝난 거예요. 끓으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 팔팔 끓일 이유가 없어요. 가락국수라고도 그러고 우동이라고 그러는 요 면을 넣고 쑥. 될 뻔했지요. 조심해서 될 게 이게 다 좋은데 맛은 내고 다 좋은데 잘못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가능하면 나가서 사 드세요. 가까이 가시면 역전우동이라고 정말 맛있는 데가 있어요. 저 잘 몰라요 그 집. 네. 자, 이렇게 면을 풀어서 준비하신 다음에 고춧가루하고 단무지, 이건 취향에 따라서. 나중에 이 꽃 모양 있는 매화 어묵 말고 그냥 일반 우리 흔히 어묵 있잖아요. 그거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기다가 국물 몇 국자 넣냐고 물어보시고 궁금한 분 있어요? 설마? 싹. 기부도 싹. 맛살도 장사하는 것 같은데? 역 앞에 우동집을 하나 차려볼까요? 역 앞에 차리면 역 앞이니까 역전 우동이 되겠네. 저 잘 몰라요 그 집. 미역 많이 넣으면, 너무 많이 넣으면 비린내 나요. 쑥갓도 하나. 그다음에 파. 여기에 마지막에 식상에 따라서 후춧가루를 톡. 자, 완성됐습니다. 먹어볼까요? 이런 날 눈이 와야 되는데. 야, 이거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러면 역전으로 손님 안 오겠는데. 저 잘 몰라요 그 집. 지금 먹어보니까 꼭 필요한 거는 유부하고 미역, 파. 딱 삼총사. 고춧가루. 이게 김치보다 확실히 단무지가 잘 맞아요. 가능하면 해드시지 마시고 가까운 우동집 가서 드시고, 혹시라도 이걸 해드시고 나서라도 우동집하고 의리는 지켜주세요. 배신하지 마세요. 배신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해먹으면 배신할 것 같은데. 괜히 가르쳐주는데 이거. 멸치 아마 이게 초기에는 이게 없던 시설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여수 쪽에서 멸치 그 건조장들에서 훈연 시설이 원래 없어요. 지금 막 훈연 시설 만들고 있고 이제 소규모로 훈연하다 보니까 원가가 약간 좀 있어서 가격대가 지금 그래도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거 아니잖아요. 일반 멸치에 비해서. 근데 아마 제 생각에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좋으실 거니까 멸치 꼭 사셔갖고 진짜 해보세요. 일석이조입니다. 국수도 맛있게 내가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그 멸치 잡아서 생활하시는 어민분들하고 멸치를 건조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멸치 많이 드시고 이게 칼슘 엄청나거든요. 맛있게 드세요.